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가시고 손발은 차갑고 저리고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하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세이신 이분은 5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어요. 손발은 늘 차갑고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그러니까 2분 중 1분은 골관절염을 갖고 계십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운 바로 그 증상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헛디뎌도 넘어지십니다. 그렇게 넘어지셨다가 고관절이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시는 게 현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산책도 못 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보시는 바로 그 재료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네, 그 흔한 생강 맞습니다. 생선 비린내 잡을 때 쓰고 감기 걸렸을 때 차로 끓여 마시던 바로 그 생강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예방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염증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생강을 드셔도 왜 드시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김영숙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세이신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30분 동안 뻣뻣하게 굳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죠.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질까봐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이런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십니다. 골관절염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릎뼈 끝에 붙어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 이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닳아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뜨겁고 빨갛게 변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무릎이 퉁퉁 부어서 바지가 끼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 혈관을 막기도 하고 당뇨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뇌까지 올라가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조금만 문턱에 걸려도 와르르 넘어지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원인 90% 이상이 바로 이런 낙상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십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작년 겨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독성 물질이 더 빨리, 더 많이 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릎 아프고 손발 차가운 그 증상이 20년 후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 가는 길을 헤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잊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만성 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관절을 태우고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도 높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죠. 생강이요? 그 흔한 생강으로요? 네, 바로 그 생강입니다. 그런데 생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확신을 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씹으면 알싸하고 매운맛이 나죠? 그게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말리거나 끓여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쌀은 그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지만
불에 익히면 구수한 밥이 되잖아요. 생강도 똑같습니다. 말리거나 끓이면 원래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뭘 하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 공장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 공장이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쏟아내니까 관절이 아프고 붓는 거예요. 그런데 쇼가올이 들어가면 그 공장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염증 물질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2g의 생강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11일 동안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서 근육통을 만든 다음 통증을 측정했더니 생강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25% 줄어들었습니다. 단 11일 만에 25%입니다. 3개월 먹으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생강이 우리 척추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호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소음 차단 장치처럼요. 더 놀라운 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연구했는데요. 생강을 먹었더니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동하면서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걸 생강이 진정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생강을 포함한 여러 생약제를 비교했더니 생강이 이 나쁜 단백질로부터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 신경세포는 귀한 도자기 같은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물질이 망치를 들고 그 도자기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생강이 방패막이 되어서 도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생강을 2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 겁니다. 생강이 기억력에 꼭 필요한 물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염증을 잡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 공장을 멈추고 통증 신호를 줄이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신비로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죠.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생강이 효과가 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진저롤 이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강을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신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딱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생강 2g에서 3g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생강 2마리 있으면 더 간단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린 생강이나 끓인 생강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해야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한다고요. 생생강을 그냥 갈아서 먹으면 진저롤만 섭취하게 되는데 말리거나 끓인 생강을 드시면 쇼가올까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여기에 작은 비법을 하나 더하셨습니다. 생강차에 홍차 티백을 같이 우려내신 겁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흑설탕을 조금 넣으시면 마시기가 한결 편하십니다. 단,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강 꿀 절임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건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하십시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정유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깨끗이 씻기만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한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으십시오. 그리고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두시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녹아들어서 먹기 편해집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이걸 한 조각 드셨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무릎에 생강찜질을 주 2회 하셨습니다. 이건 통증이 심한 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에 싸십시오. 그걸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아픈 무릎 위에 올려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까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시면서 이 찜질을 하셨는데 찜질하고 나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얇은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사용하십시오. 생강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3개월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아침에 차 한 잔, 오후에 간식 한 조각, 저녁에 찜질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생강은 하루 4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후에 드십시오. 둘째, 39도 이상 고열이 나실 때는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열이 있을 때 드시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강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생강으로 대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강은 그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쯤 지나서야 조금씩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3개월 되니까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혹시 생강 맛이 도저히 안 맞으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생강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걸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리할 때 생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생선 조림할 때, 제육볶음할 때, 닭백숙 끓일 때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생강이 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겨주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생강에 강황을 같이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강차 우릴 때 강황가루를 함께 넣으시거나 생강꿀 절임 만들 때 강황을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계피 한 조각, 레몬 한 조각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생강 한 뿌리 사오시고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꿀에 재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최소 3개월 동안 드셔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손발 차가우신 분,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3개월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을 절뚝이시면서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날은 훨씬 가볍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30분 동안 주무르고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대요. 계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셨고요. 물론 조심조심 내려가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보니 CRP 수치,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어르신의 몸속에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이 잡힌 거죠.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눈빛이 살아있으셨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가고 친구들이랑 시장도 다니신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친구 집도 다시 찾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생강 한 뿌리, 그걸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것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 속 쇼가올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둘째, 하루 2g에서 3g, 꾸준히 3개월 이상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천연 보물입니다. 여러분, 김영숙 어르신처럼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강 한 뿌리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출출하면 생강꿀 술 절임 한 조각,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에 생강 찜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손주들과 놀이터를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생강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꾸준히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 김영숙 어르신처럼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